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만나보기 전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방금 전 7시 30분에 요청해온 미접종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중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예약 없이 자녀 백신 또는 의료기관에 현장 방문해서 접종 가능합니다. 인근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춘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됐죠. 하지만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 사퇴한 후보들 무효표 처리 때문인데요.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 총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지사직을 사퇴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사안들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께서 최종 후보 선출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에 민주당 선대위 꾸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김 의원께서 지금 단장으로 계시는 게 열린 캠프 대장동 TF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저희 이제 열린 캠프는 지금 해당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예.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경선 캠프는 해당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의힘이나 어떤 보수 언론에 대해서 많이 왜곡돼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을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장동 개발건이 진상규명과 아울러서 이런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원해 드릴 것인가. 나는 또 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TF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자. 아마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대책 기구를 꾸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꾸리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동 TF 관련해서는 이 기구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걸 이끄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요.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재명 후보자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무효표 계산 관련해서 이제 이의를 냈는데 뭐 한마디로 당원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경선 승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경선 승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경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경선은 상호 합의된 또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된 방식과 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쭉 보면은 이번 경선은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에도 김근태, 유정군, 한학업 후보가 중도 사퇴냈던 적이 있고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될 때도 유시민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때도 손학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무효표 처리를 했거든요. 쭉 과거의 사례도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때 이게 발의돼서 통과가 됐던 사안인데 그때도 뭐 이낙연 후보가 거의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때도 이낙연 후보 측에다가도 이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전혀 문제 제기가 없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또 아시다시피 이낙연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당 지도부나 선관위도 원래 당원 당규대로 가야 된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강행 규정이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나온 이즈음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반복하는 것은 저희 당의 그 원팀 정신이라든지 우리 당원 당규를 만든 배경이라든지 우리 과거의 전통을 모두 무시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의 신청서를 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뭐 불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빠른 시간 내에 이 절차가 당원 당규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지는 제가 소관이 아닌데 예. 당 지도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빨리 마무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송영길 당대표께서 입장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결론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이낙연 후보 측하고 민주당 지도부 사이의 하나의 뭐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난 사항을 다시 또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예. 우리가 특별당규 만들 때도 우리 당원들의 투표에서 결정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아마 9월 중순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당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도 정세균 전 총리가 얻은 표는 무효 처리한다라고 이미 공개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쭉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당의 입장이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게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래서 경선 결과가 결선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과거 주장을 계속 이미 안 된다고 결정한 과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의 원팀 정신에도 원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결국은 과반 넘겨서 최종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만, 근데 3차 그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요, 이낙연 후보가 62%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데 이거는 이재명 그 후보께 큰 숙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제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서울 그러니까 그 전날 있었던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권리당원 투표가 한 18만 명 이상 했거든요. 투표한 사람만.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이 투표한 사람이 한 24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당내 선거를 치러보면 이 모집단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론조사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집단에서 그 숫자가 작으면 뭐 지역용인적이나 국회의원의 이런 조직적 힘이 작동을 많이 해왔고요. 숫자가 크면 여론조사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그동안에 쭉 10차례에 저희가 권리당원이나 선거인단은 선거인단의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3차 선거인단 결과만 그동안의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과 여론조사와 전혀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뭐 여기저기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팀 정신이 중요하고 하루빨리 우리가 선대위 체제를 꾸려서 미래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결과가 우리 이재명 캠프로 하여금 더 열심히 뛰어라. 자만하지 말고 더 신발끈을 조여 매어라.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체크해서 좀 더 야무지게 선거에 임해라. 라는 채찍질인 것은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찍질을 잘 저희가 새겨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가요.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3차 이 선거인단 투표 관련해서요.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권리당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만 명 정도 투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권리당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까지 쭉 보면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은 저희가 약간의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많이 높게 나왔죠? 예.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제 1차가 한 70대 초반 나왔고요. 2차가 59%가 나왔는데 3차가 82%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여론조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투표율도 그리고 투표 결과도 그렇고 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원팀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분석보다는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선 전국에서 대장동 의혹, 자, 이게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제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나와서 조사받고 귀가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자, 이분이 이제 검찰에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걸 보니까요. 50억 클럽은 허위다. 곽상도 아들 50억 원 지금 문제가 없다. 또 천하동인 1호가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김만배 씨 얘기한 것 중에서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일단은 곽상도 아들 50억을 줬다는 거는 뭐 시인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대가로 줬는지 네. 그 부분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곽상도 전 의원이 생각보다 빨리 의원직을 사퇴냈지 않습니까? 예, 빨리 냈죠. 생각보다 빨리 냈죠. 그분이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본다 그러면 되게 집요하고 끊임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래서 빨리 사퇴를 냈기 때문에 뭔가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대주주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기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뭐 일정 부분 맞지 않을 거나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김만배 씨가 자기가 거래하는 금액의 90%는 수표와 송금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러면 화천대유 게이트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벌었고 이 번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 이걸 밝혀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가 자기가 번 돈의 90%를 수표와 송금으로 처리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계좌 추적이라든지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진실 규명에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나왔죠. 뭐냐면 5억 중에서 4억 유동규에게 준 정영학 녹취론에 따르면 유동규에게 준 5억을 유동규에게 줬는데 4억은 수표로 주고 1억은 현금으로 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억이 유동규가 아니라 민욱에게 줬다. 그런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검찰에서 발표한 부분과 다른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관리했던 돈 90%가 어떻게 수표와 송금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그 부분을 빨리 검경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전 진실 규명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요.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공직을 내려놔라. 그 후보직도 사퇴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비리고발센터 만들어서 그 제보 받아서 진상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참 사실 아직 뭐 이재명 후보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50억 수수,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딸의 아파트 특혜 분양,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지인에게도 100억 원이 분양 관련된 업무로도 갔다는 얘기, 그리고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등등에서 고문 자문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현재까지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 공세만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관련된 고발 사주
예. 그다음에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예. 이런 큰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후보를 직접 거론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이런 정치계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윤석열 후보의 흠결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이익이 네. 소수의 개발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보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이 더 벌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또 920억을 환수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1,000억은 또 재난지원금을 썼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해온 과정이 사실은 본질이죠. 그 본질 속에서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본질이 가려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돈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검경 수사를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이제 결정이 나셨으니까 예. 경기도지사직 또 언제 사퇴하시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송영길 대표는 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경기도 국감이 18일하고 20일인데요. 그 전에 예. 경기도지사직 사퇴하시려나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이제 국감에 성실히 임해서 네.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었는데 네. 당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최고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하루빨리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좋고 예. 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라.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예. 말씀하셔서 아마 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 또 당 후보로서 예. 또 당과 함께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이라서 어제부터 아마 신중한 고민에 들어갔으니까 결론을 잘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론은 결론 아마도 뭐 한 오늘 내일쯤에는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빨리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